사 변호사님,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뉴스에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원희룡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뭐 양평 대전이랄까, 여기에서 과연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더 기회를 얻은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자초한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은 원 장관이 1조 7천억에 달하는 이 국책 사업을 야당의 어떤 비난이랄까, 괴담을 이유로 해서 일거에 백지화 시켜버리는 거, 그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동안에 원희룡 장관하면은 상당히 온건하다랄까, 합리적 이미지, 그런 부분을 주었는데, 이번에 초강수를 두는 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를 일거에 허물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 뭐 닭공 3인방 장관이라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박민식 보훈처 장관, 이 세 장관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다운 장관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것은 원 장관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의 어떤 존재감을 크게 상승시키고 여권을, 특히 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 이게 좌파들은요, 예. 이재명이를 이순신이라고 계속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바다를 지킨다 이거 보시면 예. 이재명이는 이제 이순신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원희룡이는 원시니까 원균이다. 예. 원균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뭐 저는 이래 봅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이는 이순신이가 아니고 이완용이다. 이완용.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비굴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예. 이게 이완용이가 같은 취지로 한 말입니다. 워딩은 약간 달라도 정확한 워딩은 예. 취지는 똑같아요. 이완용이가 뭐라 했냐면, 야, 이게 그래도 일본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전쟁보다 낫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게 의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병. 예, 예. 그거 전쟁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이완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원희룡 장관은 저는 원균하고 이게 같은 원씨도 아니고요. 저는 원래 원균도 그런 나쁘게는 안 봐요. 다만 이제 이순신을 영웅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비하된 면이 일부 있는데, 난중일기 기록으로 원균도 이게 그 7천량 해전에서 전멸할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예. 그때 권율 도원수가 막 곤장까지 치가 야 나가 싸워야 된다. 자기가 볼 때도 이게 부산에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출병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균도 1등 공신으로 지금 이게 돼 있습니다. 원균도 나라 위에 싸우다 죽은 거예요. 뜨든 예, 예. 마지막에 부산 그 7천량에서 다 패배했죠. 예. 전멸해버렸죠, 우리 조선수군이.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원희룡은요, 지금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얻은 게 훨씬 많다 봐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좌파 쪽으로는 막 공격도 당하죠. 예. 공수처에 고발당하고, 또 이게 네가 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게 막 좌파들은 집중 공격을 하지만, 근데 우리 우파 쪽에서 보면 지금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고육책으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냐, 당분간은.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걸 만약에 원한대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또 이게 김건희 여사 특혜 주려다가 여론 때문에 굴복해서 원한대로 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계속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경한 대로 가면, 야, 너 김건희 여사 이거 특혜 주려고 갔는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저래. 공격하고 좌파들이. 네, 그러면 이게 강수로 일단 이게 잠정적으로 백자시켜버리자. 진짜 너 사과 안 하면 너가 정권 바뀌면 너가 하든지, 아니면 너가 사과하고 앞으로 이게 가짜뉴스 괴담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공격 안 하겠다고 약속해주면 우리 주민들 의견 모으고 전문가에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영구 폐지하면 안 되죠. 네. 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정쟁으로 김건희에서 가짜뉴스를 공격하는 걸 중단하겠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 모으고 양평 주민 모아서 어느 게 가장 최적안인지 의견 취합해서 더 신속하게 이거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예. 따라서는 그 점에서는 이게 그 첫째 그 백지화 초강수 있잖아. 이거는 나름대로 이게 그 신의 한 수고요. 아, 신의 한 수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이제 정쟁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추진해 달라. 이러면 이게 저는 전문가들 모으고 이제 국민들이 또 다 알았잖아요. 예. 이 실상을 이렇게 원희룡이가 강수 두는 바람에 국민들이 모든 팩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저는 기여를 했다. 다만 이제부터는 물론 이게 민주당이 뭐 가짜뉴스 포기를 전제로 해서 이제는 이제 또 신속하게 양평 주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뭐 변경안이 맞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전문가들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래 해야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원안보다는 강화 IC를 설치를 한다면은 그게 대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동해종합기술 그 부사장이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한다면은 그 터널과 터널 사이가 좁아가지고 거기에 이 제이시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지금 예타안에 따르면은 그게 너무 좁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40m의 고교각을 세워야 하고 남한강도 2번이나 건너기 때문에 환경 파괴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검증을 하고 또 양평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총선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쪽이 되든 야당은 그걸 가지고 계속 또 공세를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원희룡 장관이 한번 맞짱 토론을 하자. 여기에는 또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느냐고 하면서 그건 또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붙으면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우리 복싱에 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홍수환 선배 좋아하거든요. 예. 홍수환 선배가 이게 저하고 야 너 복싱 한 판 붙자. 진실의 링에서 붙자면 제가 이게 미친놈이 아니면 그 붙겠습니까? 한 방에 날아갈 텐데. 제가 이게 미친놈이 아니면 홍수환 선수가 한 판 붙자는데 붙겠냐고요. 예. 아,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 김동연이나 이재명이가 미친놈이 아니면 원희룡이하고 이게 붙어봤자 한 방에 날아갈 텐데. 제가 이재명이하고요. 원희룡이가 진실의 링에서 붙으면요. 땡 하고 1라운드 종 올리잖아요. 10초 내에 10KO로 근데 한 방에 갑니다. 아, 그렇죠. 한 방에. 일타 강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로 가느냐? 가장 핵심은 이게 그 분기점이 바뀌면 땅값이 오른다는 게 전제잖아요. 예. 이게 문제죠. 그럼 이게 딱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한테 링에서 붙을 때 한 방 딱 때리는 게 이게 분기점이 생기면 땅값이 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호법, 남이 뭐 분기점이 우리나라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분기점 주위에 땅 사자면 누가 사겠냐고. 호법 분기점에 거기 땅 산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다 떠났어. 그러면 이게 저는 게임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보이고 네. 거기에 뭐 또 좀 더 버티고 막 비틀비틀하면 또 카운터 펀치 있지. 이것 때문에 행계 막 아까 제가 5명 완전히 이해찬이 그다음에 강하이시의 김부겸이 예. 그다음에 양서 쪽에 유영민하고 정동균 군수 예. 그다음에 하남시장 오늘 이놈 이게 땅 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4배 올랐는데 벌써 2015년에 땅 산 게 하남시장 예. 이게 완전히 출발점이거든요. 예. 지금 이계범. 그러니까 충궁동 하남시 충궁동 예. 땅 샀잖아. 나머지 또 14개 근데 필지가 이자가 있는. 마지막에 이래 또 변명을 했네요. 아이고 이게 고속도로 사업하고는 땅값은 많이 뛰던데 고속도로가 무관합니다. 이런 게 말을 했는데 뭐 진짜 이게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무관할 수도 있죠. 이자가 산 거는 이게 전철역까지 오는 걸 샀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무관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전철과 고속도로 동시에 오는 땅을 샀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땅 투기가 분명하고요. 아마 이게 수사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원희룡 장관이 5명의 사례를 딱 들면 이게 이재명이가 결국 토론하다가 이게 자기 편 아군 5명 완전히 전멸시키고 태가간다니까. 그렇게 저는 예.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벨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가 겁이 나서 원희룡 하국에 붙어봤자 뼈도 못 추린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피한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번 결정이 원희룡 장관의 단독 결정이냐 아니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기 대권을 노리고 김건희 여사의 총대를 원희룡이 맸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니까 예.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똑같다 보면 돼요. 그 언급을 안 하잖아요. 더 탐사가 예, 대통령실에서는. 더 탐사가 폭로했기 때문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하고 이타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요. 이놈에게 더 탐사 제가 방송을 본 건 아닌데 뉴스를 보니까 아주 교묘한 게 그 분기점이라는 걸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종점만 바뀐다. 종점만 종점이 가지고 바뀌니까 종점이 IC로 연결되면 김건희사 땅 가까워지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교묘하게 저는 조작했다 보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분기점이고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거다. 이렇게 더 탐사가 했으면 이런 이게 가짜뉴스가 나왔겠습니까? 결국에 저는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그냥 헛웃음도 안 노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저는 이래 봐요.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판단했겠죠. 다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도 흐뭇하게 어이 원희룡이 좀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말 안 해도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게 뭐 진짜 원희룡이 잘못하고 있다면 불러 혼내거나 어디 바꿨겠지. 예. 근데 폴란드까지 불러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의 결단인데 거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결단이 나쁜 게 아니다. 사고적으로 보면 예. 이렇게 이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말씀하신 대로 6월 7일 날 더 탐사 아닙니까? 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제기했던 그 탐사에서 했는데 그것을 이해찬이가 또 덥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주 특강에서 그냥 이 단군 이래 최대 권력 이권 카르텔이 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이재명이가 또 TF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가라 이렇게 된 거니까 더 탐사, 이해찬,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모까지 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이런 느낌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4명 아까 이해찬이하고 김부겸이하고 정동균, 유영민 이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제 비판받으면 끝나는데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그 하남시장 있잖아요. 제가 정밀하게 보니까 예. 하남시장은 뇌물 같아요. 뇌물 있잖아요. 이게 검찰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발되는 지역이잖아요. 전철과 고속도로가 들어와요. 예. 근데 거기에 자기 말로는 후배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땅을 대신 받았다. 땅을 대신 받았다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불법이라 했잖아요. 네. 돈 빌려주고 부동산을 대물로 받을 때 정산 의무가 있거든요. 경매를 해가지고 땅값이 뭐 빌려준 돈보다 많으면 네. 자기가 원금 이자 빼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 땅을 통째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사채놀이 할 때. 땅 1억 빌려주고 땅을 비싼 걸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요즘 불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뇌물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 땅을요, 땅값이 뛸 걸 싸게 판다든지. 네. 이러면 이게 뇌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을 사면 곧 아마 10억이 될 겁니다. 내가 2억에 팔게요. 2억 주면요. 이게 비싼 땅을 싸게 파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게 바로 뇌물이 뇌물입니다. 되네. 요즘 뇌물이라는 게 또 돈 갖다 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땅을 이게 어렵게 예상되는 땅을 싸게 그냥 시장한테 갖다 주면 이게 뇌물이에요. 그 차익이. 네. 차익이. 저는 이번에 하남시장은 제대로 때려잡을 것 같아. 민주당 시장 있잖아. 이거는 큽니다. 제가 보기에 김부겸이 땅은 뭐 총리까지 하신 분이 그 IC 자기가 변경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얼마 오르겠어요. 예. 오르긴 오르지. 뭐 이해 차이도 많이 올랐지만 그는 시효가 좀 오래됐잖아. 예. 그런데 이 하남시장은 저는 이게 큰 문제다. 야, 이 정도 이게 전철 고속도로 지나는 땅에 후배한테 쌍값해가 지금 현재 벌써 4-5배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후배도
그것 싹 시장한테 갖다 뇌물로 바치고 주변에 땅을 또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도- 엄청나게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천 평 딱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 포항에 그 법원 있잖아요. 예, 지금 시내 포항공항에서 법원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예, 법원에 옛날에 그 허벌판에 땅을 몇십만 평 가지고 있는 분이 법원 지으라고 땅을 공짜로 준 거예요, 기부채나.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들어서니 막 변호사들도 이사 가야 되잖아. 네. 그럼 번화가가 돼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땅이 엄청 오르잖아. 예. 저는 이게 이 하남은 게이트를 한번 제대로 수사해 봐야 된다. 봅니다. 예. 아무튼 뭐 이재명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걸 총선 이슈로 삼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사람들만 잡는 결과를 빚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